본격적인 준결승 시작을 앞두고서 많은 논란거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준결승 진출행에 있어서의 중요한 시점이었던 9회차 방송에서부터 10회차로 이어지면서 결국 준결승전 라운드에서 탈락하는 이들의 이름이 연거푸 지금 막 변동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번 정리 분석을 싹 해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미 결승전까지 녹화가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증언이 막 직접적일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것들을 제가 유추해 봤을 때 의외의 참가자들에 대한 탈락설이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장한별 씨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장한별 씨가 사실 저번 라운드에서 정말 오열하면서 진출한 힘겹게 왔던 준결승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장한별 씨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의 한 명인 곽혜성 씨. 이게 참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같은 팀에서 생존한 생존자들입니다. 근데 이 생존자들에 대한 논란거리가 왜 나오고 있을까요? 자, 우선 장한별 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유지우 씨가 리더였음에도 자리를 양보받고 출전해서 결국 생존한 케이스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제가 짚어드렸던 것처럼 왜 유지우 씨가 탈락했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실제로 이들의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이 대국민 투표 순위를 놓고 본다면 사실 유지우 씨도 장한별 씨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인 이 대국민 투표 순위에는 다른 누구보다도 장한별 씨가 유지우 씨보다 상당히 앞서 있었다. 그런데 이 유지우 씨가 사실 그 전 무대에서 올라오면서 팀의 리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좀 바뀌긴 했지만 어찌됐건 장한별 씨가 대국민 투표 순위 자체가 유지우 씨보다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이 장한별 씨의 무대 영상 조회수들을 보면 묻어버린 아픔이 17만 회, 나이 이러는 동안이 24만 회, 잃어버린 정이 58만 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도 많이 섰고 도합 조회수가 58만에 24만이니까 80만이 넘고 17만이니까 거의 97만, 100만 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지우 씨는 어떨까요? 유지우 씨의 유튜브 조회수를 본다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11만 회. 에모가 11만 회. 그 정도 조회수. 그리고 뭐 이 낭만 있지 후에 팀 메들리전 9.7만 회. 그러니까 장한별 씨보다 상당히 유튜브 조회수에서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 좀 느낌이 오십니까? MBN 뮤직도 있고 MBN 엔터테인먼트도 있지만 MBN 뮤직이 대표적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로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MBN 엔터테인먼트까지 합해도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유튜브 조회수의 파급력에 따라서 누가 올라가고 내려갈지가 상당히 예측이 어떻습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영향력을 준다라는 건 사실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장한별 씨의 유튜브 조회수 파워가 뭐 사실 유지우 씨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장한별 씨가 탈락설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이번 예고편에서 실제로 눈물을 흘리며 자막에 떡하니 반전의 연속, 충격적인 결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마 이 무대의 점수와 최종 탈락자 명단에 대반전이 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9회차 때도 대반전을 예고했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야, 생존자와 탈락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 결과가 있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앞에 말씀드렸던 곽희성 씨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한별 씨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장한별 씨가 아시겠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한국인이 아니에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브리즈번 출생이거든요. 그리고 레드애플이라는 음악 그룹의 멤버였습니다. 솔로로 활동을 했고
호주에 있는 치대생이었어요. 근데 4개 국어, 한국어, 영어, 불어, 라틴어까지 능통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레드애플의 3집 앨범으로 데뷔를 했고 26년도 그로부터 굉장히 시간이 흘렀죠. 한 15년 뒤에 무명전설에 이번에 참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1년도까지도 장한별 씨가 혼자 활동했었던 이 얘기들에 대한 인터뷰가 있어요. 왜냐면 말레이시아의 이 음악 오디션에 출연을 했었고 아시겠지만 압도적인 1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팬투표에서. 그래서 이때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사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몰랐다. 첫 미팅을 해보니 말레이시아에서 시즌 1부터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어찌 본다면 무명전설에는 처음 등장했지만 이미 오디션 경험이 있는 거죠. 오디션 방송에. 그래서 이 당시 때 최종 1인을 뽑는 프로그램에서 장한별 씨가 1등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연 오디션에서 외국인이 1등을 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 심사위원 점수 절반과 온라인 팬투표 절반을 합산해서 순위를 정했는데 첫 주 경연전에는 몰랐다고 해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근데 시청자들이 정말 투표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한국 가수에게 관심을 보인 이유는 자기의 생각엔 나도 아직까지 궁금하지만 그저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다. 한류 컨텐츠, K-팝, K-드라마를 굉장히 좋게 봐주시더라. 또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다. 첫 경연에서는 만족할 만한 무대를 펼치지 못해 걱정했지만 그것마저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에서 최대한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그걸 예쁘게 봐줬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장한별 씨가 원래 자신의 꿈은 축구 선수였다. 호주에서 다니던 치대는 중퇴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개 국어까지 능한 엄청난 수재인데 학교를 포기하고 가수에 데뷔를 한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4개 국어가 아니라 5개 국어까지 호주 내에서의 명문대학교를 다녔다라고 해요. 중국어는 거의 다 까먹었지만 일본어, 프랑스어, 라틴어, 말레이시어는 할 수 있다. 고등학교 때 전교 10등 안에 항상 들었다. 굉장히 수재죠. 그리고 꿈은 가수가 아니었다고 해요. 원래 축구선수, 펀드 매니저먼트, 수의사를 꿈꿨는데 치대 입학을 했고 가수가 됐잖아요. 특이하죠. 원래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공부를 오래 해야 한다고 해서 치대를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나라별로 치의학 공부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2, 3년 정도 더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시험에 붙어야 했다고 해요. 길게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호주에서 대학교까지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치대 2학년을 다녀보니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많았다. 적성이 안 맞구나. 고민이 되었고 평생 직업으로 삼기에 불확실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평소 노래에 대한 실력과 재능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휴학을 한 김에 도전을 해보자. 아버지가 반대하셨지만 어머니는 허락해 주셨고 운이 좋아 가수로 데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곽희성 씨가 어찌 본다면 굉장히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는 거죠. 스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튜브 조회수도 잘 나오는데 이런 독특한 이력이 있는 가수라면 아마 제작진도 상당히 스타성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탈락 얘기가 나왔느냐. 장한별 씨가 눈물을 쏟은 것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시는데 장한별 씨 탈락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 장한별 씨의 국민 프로단, 그러니까 마스터단 말고 관객 점수까지 합산이 됐었던 우리 준결승 직행을 위한 최종 결과 점수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 수가 있죠. 자, 낭만 있지 왜 국민 프로단 점수는요. 1등을 차지한 연혼의 찐뽕 명품, 그리고 심쿵당과 떼창민국, 그리고 3위입니다. 준수한 국민 프로단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좀 위험했죠. 중간이니까.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지우 씨가 탈락을 하고 본인이 이제 준결승 라운드를 진출하게 되면서 그걸 굉장히 죄스러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참 의아한 게 있습니다. 죄스러워 했었던 장한별 씨가 올라가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같이 진출한 참가자 중에 이 장한별 씨 말고 왜 곽희성 씨가 추가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곽희성 씨가 알고 보니까 사실 남진님의 소속사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곽희성 씨를 검색을 해보면 가수가 아니라 탤런트 그리고 배우로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에 재학을 했고 공연, 영화, 방송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특히 제 영상에서 이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곽희성 처음부터 밀어주기가 느껴졌다. 곽희성 씨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더 잘하는 분도 있는데 왜 곽희성 씨가 올라갔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곽희성은 남진 소속사다. 제 댓글에 달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에서도 여기 보면 유지우 씨가 왜 탈락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곽희성이 올라갔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 그러자 에이스가 안 올라간 건 유지우 씨죠. 곽희성 씨가 남진 소속사라서 올린다고 하더라. 곽희성은 되고 팀 리더인 유지우를 탈락시킨 게 이해가 안 된다. 첼로 연주를 덕본 건가? 노래만 보고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곽희성 남진 소속사라네요. 사실일까요? 제가 한번 그래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나. 곽희성 씨의 소속사는요. 나무위키 들어가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곽희성이라고 되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배우로서 소개가 되며 중앙대학교 출신 2012년도 TV조선 월화 드라마 한반도에 데뷔를 하였다. 그러면서 소속사가 어디냐? 레몽레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레몽레인이 어딘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황당하게도 레몽레인이라는 회사는 나오지 않고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아니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어딜까? 왜 레몽레인은 검색이 안 될까? 쭉 내려보니까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뭐 하는 곳이냐면 드라마 및 미디어 컨텐츠 제작, 신인 작가를 육성하고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 그 밑에 주주 여러분 레몽레인 대표 김동래입니다. 우선 갑작스러운 회사 경영권 갈등으로 주주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라는 입장문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 레몽레인이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회사 경영권 갈등으로 결국 회사 경영권을 넘겼구나. 그게 아티스트 스튜디오구나. 그렇다면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뭐 하는 곳일까? 검색을 해보니 과거에 SBS 엽기적인 그녀 드라마도 연출했고 TV조선 한반도도 연출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출연자의 곽희성 씨의 이름이 딱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이 자신들의 어떤 업무 결과, 업무 히스토리를 보면 곽희성 씨를 TV조선 한반도에 출연시켰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곽희성 씨 소속사가 어디입니까? 레몽레인에서 아티스트 스튜디오로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남진님의 소속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게 뜬 소문인가? 왜 이런 말이 나오지? 그래서 제가 곽희성 씨를 MBN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1년 전인데 무려 183만 회가 터졌습니다. 보이시죠? 183만 회.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 조정민 씨가 있어요. 조정민 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정민 씨가 남진님의 소속사잖아요. 서른노님도 있는 바로 그 소속사.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곽희성 씨가 남진님의 소속사라서 조정민 씨와 듀엣 무대를 섰나 보다. 이런 오해가 나온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곽희성이 생존을 하고
유지우가 탈락했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해소하기가 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곽기성 씨가 그러면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냐? 아니에요. 13만 회 정도 기록했습니다. 거짓말 무대에서. 그 외에는 지금 검색되는 무대가 무명전설에서는 별로 없어요. 곽기성 씨의 유튜브 조회수에서는 카발레가 1.4만 회로 2주 전에 올라왔고, 그 외엔 조정민 씨와 함께 있었던 한일 탑10쇼 183만 회, 그리고 거짓말 13만 회, 그리고 조정민 씨의 에가타 무대에 등장을 해서 현역가왕 때 곽기성 씨가 첼로 연주를 해줬습니다. 그러니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곽기성 씨와 유지우 씨 중에 굳이 한 명의 유튜브 조회수의 영향력을 따진다면 유지우 씨가 좀 더 많긴 하거든요. 고마운 사람에게 11만 회, 에모 11만 회, 선공개 8.8만 회, 그리고 낭만 이지우 팀에서도 리더를 했었고,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소되기 어렵다. 그래서 무명전설이 지금 많은 좀 논란거리가 생기고 있는 이유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만으로 최종 성적이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질 수도 있는데, 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에서 한 팀을 이뤄서 승부를 봤는데, 뭐 가령 예를 든다면 이창미 씨 점수가 900점이 나왔는데 이대환 씨가 345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승부였던 하루 씨가 400점대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이대환 씨는 무조건 하루 씨보다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트리오 무대만으로 결정을 짓는다라기보다는 아마 인생곡 솔로 무대가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예고편에서는 트리오 무대만 나왔지만 아마 11회차 예고편에서 솔로 무대가 공개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되죠. 하루 씨와 성리 씨가 맞붙게 됐는데 성리 씨가 오열하는 모습이 예고편을 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있어요. 성리 씨가 그러면 탈락하느냐? 하지만 탈락했다라는 얘기도 없거든요. 자, 이런 시점에서 보여진다면 제 예상대로 아마 11회차 때 새로운 솔로 무대, 인생곡 무대에 대한 예고편이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주차 국민투표를 살펴본다면, 아니 그래서 뽕뉴스가 예측하는 탈락자 4명은 도대체 누가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죠. 최종 탈락자 4명의 정체가 무엇이냐. 자, 제가 이때까지 예측해드렸던 것이 거의 90%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또 그대로 갖다 베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참 답답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베트남이 아니라 국내 유튜버, 그것도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채널 주인이라는 사람이 제 영상을 보고 그대로 갖다 베껴 컨텐츠를 만드는 이 유튜브의 환경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제 예측이 상당히 들어맞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베끼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보면 대국민 투표에서 지금 1등부터 10위까지 5주차 인원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실 겁니다. 이 중에 3명은 이미 탈락을 했어요. 그럼 남은 가수들을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국민 투표에 들지 못하는 참가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탈락자 4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에 성리, 황윤성, 하루, 박민수, 장한별, 이대환, 유지우, 한가락 딱 8명의 이름이 제가 쭉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우선 6명을 말씀드려야 하겠죠. 예고편에 나오지 않았던 정연호, 나온 사람까지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김태용, 이창민, 곽영광, 그리고 이룬혜, 요렇게 지금 보여지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여기 보면 쭉 참가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화면에 안 보이죠? 근데 논란거리가 많았었던 라운드 진출자 곽희성 씨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4명은 탈락입니다. 근데 자, 잘 보세요. 뽕뉴스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분석입니다. 제가 예고편에 나온 사람들은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특히 울었다라고 하면은 거의 탈락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정연호 씨는 아니겠네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김태웅, 이창민, 곽영광 이 사람들 중에 이론의 곽희성까지 4명이 탈락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남아있는 김태웅, 이창민, 곽영광, 이론의 곽희성 이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살아남을까요? 4명 중에 2명밖에 생존을 안 하잖아요. 생존이라고 적겠습니다. 저는 정연호 씨가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김태웅, 이창민, 곽영광, 이론의 곽희성 이들 중에 누가 생존자가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 조회수로 한번 볼게요. 김태웅 군이 떨어질까요? 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론의 씨가 떨어질까요? 이론의 씨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소신 발언할게요. 밑에 있었던 이론의 씨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창민 씨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이창민 씨는 저번 무대에서 가사 실수를 하고도 올라온 참가자입니다. 왜냐하면 38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6회차 때. 상당하죠? 상당한 조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태형 이룬의 이창민 씨도 보겠습니다. 이창민 씨의 유튜브 조회수 13만 회, 13만 회, 29만 회. 굉장히 애매한 조회수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곽영광, 곽희성 두 사람의 조회수가 이창민 씨보다 높냐라는 거죠. 곽영광 씨는 일단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3.9만 회, 5.2만 회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희성 씨는 어떻냐? 곽희성 씨의 조회수가 사실 13만 회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곽희성 씨가 유지우, 이우중 두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조정민 씨와 곽희성 씨가 과거 한일 탑10 쇼에서 합동 무대를 펼친 적이 있어요. 이때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무려 182만 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도 아닌 스타성을 평가할 때 유튜브 조회수가 상당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곽희성 씨가 사실 이창민 씨보다도 저는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결론은 저기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박민수 씨가 포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민수 씨가 포함될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4명의 탈락자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그렇습니다. 최종 4명의 탈락자는 곽영광, 이창민, 김태웅 그리고 나머지는 이창민, 이론의 박민수 중에서 마지막 최종 탈락자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탑10 안에 올랐음에도 탈락한 인물들이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투표가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매번 순위권에 들어섰던 참가자들 중에 탈락자가 무려 3명이나 있었다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3명이 누구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우진 씨,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최유진 씨가 가사를 실수하게 된 건 가사를 잊어서가 아니라 감기 때문에 너무나 몸이 힘든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호흡이 되지 않아 흐름을 놓쳤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최유진 씨에게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누굽니까? 손은설군. 손은설군이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MBN 뮤직에 들어가 보면 미방영분이 이번에 장한별 씨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시죠? 유지우 씨가 탈락하고 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제법 있었어요. 제법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는 장한별 씨도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안 그래도 유지우 씨를 대신해서 나간 것조차 큰 부담이었을 텐데 자신은 생존했고 유지우 씨는 탈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 아마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전달이 됐을 거예요. 장한별 씨에 대한 많은 극찬 평가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우 씨는 아쉽게도 탈락 이후에 최근에 어떤 근황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인스타그램도 안 보이고 팬카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진짜 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수가 아쉽게 탈락을 했으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논란이 되고